네, 반갑습니다. 자금해결사 신대표입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 아예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들 중에 사업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이 311만 5천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의 대출의 총액을 보니 1,064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중에 연체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18조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약 30%로 3.5명 중에 1명은 현재 연체 중이신 거예요. 그럼 연체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계속 많아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금리 대출입니다. 고금리 대출, 즉 10% 이상의 자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대출을 막다가 회생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빚 1억이 금리에 따라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억을 5년 만기로 빌렸을 때 3%의 이자와 10%의 이자로 단순하게 비교해봤습니다. 보시면 월 상환액만 보면 거의 4배가량 차이가 나죠. 그럼 만기, 즉 5년 동안 총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3,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출이 10% 이상이거나 이런 대출이 1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자액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거나 빚을 정말 싫어해요. 대출 거의 없는 사업자신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출을 또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분들,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저금리 정책자금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고금리 대출 가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는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입니다. 아마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금인데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보증을 서줘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최대 한도는 1억이지만 1억을 꽉 채워서 나올 수는 없고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매출이 많이 없으신 사업주분들은 보통은 임차 보증 금액의 금액만큼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요. 1년 거치 4년 상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보증만 받은 거니까 은행 이자를 따라가겠죠. 따라서 보증자금 신청 시에는 은행 이자를 반드시 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은행연합회 이런 곳 들어가시면 은행마다 이자가 공지되어 있어요. 그냥 이자 공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증 비율마다 금리가 얼마큼 되는지 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각 도마다 시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조금씩 달라요. 사업마다 보증재단의 한도나 금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강원도에서만 4대 보험 직원을 뽑으면 한 명당 3천만 원, 최대 3명 9천만 원까지 매출 없이 그냥 나가기도 했어요. 또 현재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마케팅, 노무, 세무 이런 교육들 중에 원하는 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했을 때 매출 없이 나가는 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긴급경영 안정자금과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입니다.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나 태풍, 이번에 산불 아주 크게 났잖아요. 재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가능한 그런 자금입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재해 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으셔야만 이 자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인데요.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업력 3년 미만 청년이시거나 나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4대 보험 들어간 직원들 중에 50% 이상이 청년이시면 받을 수 있는 자금인데요. 최대 한도는 7천만 원인데 금리가 어마어마시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고 5년이 고정입니다. 현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금리가 2.75%로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청년 사업자고 창업한 지 3년 미만이라면 무조건 뭐부터 받으셔야 돼요? 이거부터 받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혁신성장 촉진 자금인데요.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플랫폼 사용하신다던가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이런 설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나오는 자금이에요. 또 수출을 1000불 이상 한다던가 1000불 얼마 안 돼요. 1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매출이 2년간
10% 성장했거나 나 스마트 공장 도입했어. 이런 분들에게 가능한 자금이에요. 이 자금은 공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라는 큰 키워드 안에 상품이 9개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플러스 0.4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한도는 2억인 것도 있고 1억인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대안대출입니다. 이 대안대출은 7%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사용한다면 대안해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최대 한도는 5천만 원으로 금리는 4.5%지만 고정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대출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 자그마치 10년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개인으로 그냥 가계대출로 대출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빙이 되어야 대안이 됩니다. 가계대출은 한도가 1천만 원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자금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가 사실 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정책이 많은데 고금리 자금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 자금 계획 중이시거나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유해 주시고 좋은 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책은요, 방향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럼 대출의 요건도 어떻게 될까요? 정책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급하게 막 그 시기에 딱 닥쳐서 준비하려고 하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은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기가 쉽나요? 따라서 저희 채널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새로운 정책 정보, 사업 정보들을 발빠르게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정책 자금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 들어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